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작은 바람이 거대한 폭풍을 만든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이 말 그대로 작은 한 소녀가 세상을 놀라게 할 큰 변화를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스웨덴에서 살고 있는 한국 혼혈 소녀 엘리나입니다. 한국에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차별과 조롱 속에서 괴로워하던 그녀가 믿기 힘든 전환점을 맞으며 한국과 자신에 대한 인식을 시원하게 뒤집는 과정을 보실 텐데요. 기대가 되신다면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스웨덴의 한적한 시골 마을. 하늘은 늘 맑았고 공기는 맑았지만 엘리나의 마음에는 늘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엘리나는 스웨덴 아빠와 한국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이였습니다. 그녀는 태어나고 5살이 될 때까지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서울의 좁은 골목길을 뛰놀던 기억, 할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김치를 배웠던 기억들이 아직도 그녀의 마음 한켠에 남아있었죠. 그러나 그녀가 5살이 되던 해, 부모님은 엘리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웨덴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스웨덴은 내가 훨씬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야. 엄마와 아빠의 기대와 희망 속에 엘리나는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지만 어린 엘리나는 금세 그곳에 적응하며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엘리나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새로운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부터 그녀의 평범했던 일상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나는 새로운 학교에서 처음 며칠은 설레는 마음으로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의 한국 혼혈이라는 사실이 반 친구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일상은 돌연 어두운 구름에 휩싸였습니다. 친구들은 엘리나를 향해 낯선 시선과 차가운 말투를 던지기 시작했죠. 너희 나라에선 아직도 사람들이 이상한 옷을 입고 사는 거 아니야? 한국, 그거 북한 아니야? 아니면 둘이 뭐가 다른 거야? 처음에는 이런 말들을 그냥 장난으로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들의 비웃음과 조롱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점심시간, 그녀의 자리에 앉아있던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김치만 먹고 사는 거라며? 냄새 나니까 너도 그런 거 먹지 마. 그 말에 주변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엘리나는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조롱은 외모로까지 번졌습니다. 너는 반은 스웨덴 사람이니까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키도 더 작고 눈도 더 찢어졌을 거야. 이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엘리나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매일같이 학교에서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 엘리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노력했지만 친구들의 비웃음은 계속됐고 그녀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혹시 담임 선생님께 이야기하면 나아질까? 그녀는 용기를 내어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반응은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이 가끔 그런 건 흔히 있는 일이야. 너도 신경 쓰지 말고 강해져야 해. 이 말을 듣고 엘리나는 혼자 화장실로 가서 울었습니다. 학교에서조차 그녀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엘리나는 자신의 상황을 가족에게 털어놓을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엄마 아빠가 슬퍼하시겠지. 그런데 나 혼자 이걸 어떻게 견뎌내야 하지? 어느 날 밤 그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친구들의 조롱과 차별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고 싶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그 애들이 저를 놀리고 조롱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자신이 없어요. 엄마와 아빠는 딸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엄마는 자신이 태어난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딸에게 이렇게 큰 짐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크게 마음 아파했죠. 아빠 역시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아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외할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해보는 건 어떨까? 엘리나는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외할아버지요? 저는 외할아버지가 있다는 사실도 처음 들었어요. 사실 엘리나의 엄마와 외할아버지는 오랜 시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과거 가족 간의 큰 갈등으로 인해 엄마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엘리나 역시 외할아버지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엄마가 오래된 앙금을 내려놓고 다시 연락을 시도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좋지 않지만 손녀를 위해선 도와주실 거야. 몇 번의 전화 끝에 외할아버지는 엘리나와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나야, 너의 이야기를 들었다. 비록 엄마와 나 사이에 문제가 있었지만 내가 손녀가 이런 일을 겪고 있다니 마음이 아프다. 내가 도와줄 테니 걱정 말아라. 외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엘리나는 그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어떤 방식으로 엘리나를 도와줄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만남은 엘리나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외할아버지와의 전화는 엘리나에게 일말의 희망을 주었지만 여전히 그녀는 불안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방에 돌아온 엘리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도움이 될까? 내가 겪은 일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외할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신 걸까? 한편 외할아버지는 전화를 끊자마자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딸, 너와의 갈등은 뒤로 하고 손녀를 위해 내가 나서겠다. 하지만 나를 믿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엘리나가 나와 함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국으로 오게 해줘라. 엄마는 잠시 망설였지만 딸을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결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엘리나를 믿고 맡길게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공항 대합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외할아버지의 모습을 처음 본 엘리나는 낯설면서도 묘한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엘리나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반겼습니다. 엘리나, 손녀를 처음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구나. 그 따뜻한 인사에 엘리나는 조금씩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외할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 그는 엘리나에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너를 조롱한 거라면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의 생각이 바뀔지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특별한 투어를 준비했다. 엘리나는 외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투어요? 어떤 투어인가요? 너와 내 친구들이 한국을 제대로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 말이다. 친구들에게 이 투어를 제안해봐라. 비용은 전부 내가 지원하겠다. 외할아버지의 말은 엘리나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친구들을 한국으로 초대한다는 발상 자체가 놀라웠죠. 그들이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외할아버지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선 시도해봐라. 세상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법이란다. 그날 밤 엘리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친구들에게 이런 제안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나를 이해해줄까? 아니면 오히려 더 비웃는 거 아닐까? 하지만 외할아버지의 확신 어린 말이 그녀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다음날 아침 엘리나는 용기를 내어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안녕. 너희들이 한국에 대해 말했던 것들에 대해 한번 직접 보고 싶지 않아? 내가 한국 여행 프로그램을 준비했어. 모두 무료로 제공될 거야. 기회가 된다면 함께 가자. 보내기 버튼을 누르며 엘리나는 심장이 터질 듯 긴장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작은 기대감도 느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부터 엘리나의 제안에 탐탁지 않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공짜로 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라며 비웃는 말투로 대답했죠. 특히 엘리나를 가장 심하게 놀리던 애니카가 가장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여행? 거기 가면 김치만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다들 전통 옷 입고 춤추는 거 구경해야 하는 거겠지. 다른 친구들도 장난스럽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엘리나가 우리한테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설교하려고 하는 거겠지. 뭐 공짜라면 괜찮지. 그냥 시간이나 때우자. 이러한 반응에 엘리나는 순간 주저했지만 외할아버지가 해줬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만큼 강력한 방법은 없단다. 결국 친구들은 무료로 제공되는 여행이라는 점과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한번 가보고 말지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말이죠. 며칠 후 엘리나는 친구들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내려 첫 발을 내딛자마자 친구들은 예상치 못한 광경의 말을 잃었습니다. 거대한 규모, 첨단 기술로 가득한 무인 체크인 시스템, 빛나는 바닥과 공항 곳곳에 자동화된 안내 로봇들. 애니카가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공항은 꽤 괜찮네. 유럽 공항도 이 정도는 하잖아. 다른 친구들도 맞아, 별로 놀랍진 않아 라며 동조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분명 놀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직접 공항으로 마중 나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친구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엘리나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이번 여행에서 여러분께 한국을 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유창한 영어와 품격 있는 태도는 친구들에게 작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서울 여행 첫날, 외할아버지는 친구들을 경복궁으로 안내했습니다. 정문 앞에 서서 고궁의 웅장한 모습을 바라본 친구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여기 진짜 영화 세트장 같아. 특히 궁궐의 화려한 단청 문양과 고즈넉한 풍경에 친구들은 사진을 찍느라 바빴습니다.
외할아버지는 한복 대여점에서 친구들에게 한복을 입게 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이던 친구들도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꽤 멋있는데? 애니카도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걸으며 사진을 찍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보더니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들은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는 순간 친구들의 표정은 경복궁에서보다 더욱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와, 이런 대도시가 있을 줄 몰랐어. 여기 진짜 크고 화려하다. 친구들은 점점 한국의 모습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외할아버지는 친구들을 데리고 코엑스몰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실내복합 공간과 디지털 기술이 어우러진 환경에 친구들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 정도 기술 수준이면 유럽 못지않네. 코엑스의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보며 애니카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운 곳이라는 문구와 함께 말이죠. 이후 그들은 서울 지하철을 이용해 이동했습니다. 무인 개찰구와 깔끔한 역 환경, 빠른 이동 속도는 친구들에게 또 하나의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유럽의 지하철은 여기에 비하면 진짜 엉망이야. 친구들은 한국이 단순히 화려한 관광지가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편리함을 추구하는 나라라는 점에 감탄했습니다. 점심으로는 외할아버지가 준비한 한식 체험이 있었습니다. 불고기, 잡채, 김치, 된장찌개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본 친구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이거 뭐야? 생각보다 맛있는데? 특히 애니카는 김치를 처음 맛보고는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맵긴 하지만 이거 꽤 중독성 있어. 외할아버지는 친구들에게 음식을 소개하며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음식을 통해 건강과 조화를 생각하는 철학이 담겨 있죠. 친구들은 외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자신들이 무시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작고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엘리나와 친구들은 외할아버지가 특별히 준비한 회사, 견학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글로벌 기업으로 외할아버지가 창립한 곳이었죠. 친구들은 처음엔 단순한 회사 방문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거대한 로비 중앙에는 자동화 로봇들이 부드럽게 움직이며 작업 중이었고 디지털 스크린에서는 회사의 다양한 기술과 성과가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회사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로봇들은 의료, 제조, 심지어 우주 탐사에도 사용됩니다. 저희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AI 연구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첨단 기술과 시스템을 둘러보던 친구들은 완전히 압도당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애니카는 로봇팔이 정교하게 작업하는 모습을 보고 연신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이거 진짜 여기서 만든 거야? 이런 기술이 한국에 이렇게 많았어? 엘리나는 옆에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한국은 기술 강국으로 불리거든. 그제야 친구들은 외할아버지가 단순히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단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 친구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장난처럼 여겼던 엘리나가 사실 이런 가족을 둔 사람이었다니. 외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직접 나섰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끊임없이 발전해온 나라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끈기와 열정 덕분이죠. 제가 손녀를 위해 이 여행을 준비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국을 제대로 알고 엘리나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주길 바랐습니다. 그 말은 친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견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예상치 못한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러 간 고급 한식당에서였습니다. 식사가 한창일 때 애니카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이 음식들 너무 낯설고 조금 기분 나쁘게 느껴지기도 해. 엘리나는 애니카의 말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지금까지 잘 먹고 있던 거 아니었어? 애니카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솔직히 이런 음식들 유럽에서 본 적도 없고 좀 이상하잖아. 이 말을 들은 엘리나는 서운한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여행 내내 한국에 대해 배우고 감탄하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하다니. 그녀는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친구들이 외할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애니카가 먼저 엘리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엘리나, 오늘 내 말이 너를 기분 나쁘게 했다는 거 알아. 정말 미안해.
엘리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애니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한국을 좋아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애니카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난 처음부터 이 여행을 비웃는 마음으로 왔어. 그런데 한국에 와서 모든 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걸 느꼈어. 너희 나라 사람들의 열정, 기술, 그리고 전통까지 너무 멋져서 사실 좀 부끄럽기도 했어. 그래서 아마 내가 괜히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 엘리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애니카의 눈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좋아. 다른 친구들도 한마디씩 엘리나에게 사과를 전하며 이번 여행이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 외할아버지는 친구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한 루프탑 바에서 작별 파티를 연 것입니다. 친구들은 한국의 아름다운 밤하늘 아래에서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외할아버지와 엘리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애니카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엘리나, 너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 이제는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어. 나중에 우리가 돌아가면 너를 우리 학교의 여왕처럼 대접할게. 친구들의 진심 어린 말과 사과를 들은 엘리나는 한국 여행이 단순한 복수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자랑스러움을 친구들에게 전하고 자신도 한 단계 더 성장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스웨덴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녀와 친구들에게 어떤 새로운 시작이 될지 기대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스웨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엘리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친구들에게 한국 여행을 제안했을 때만 해도 그들이 진심으로 변할 거라는 기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가 준비한 완벽한 한국 투어와 친구들의 반응은 그녀에게 생각지도 못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애니카가 옆자리에서 엘리나를 쿡 찌르며 웃었습니다. 엘리나, 너 진짜 대단한 가족을 뒀더라. 그리고 솔직히 나 한국 다시 와보고 싶어. 이번엔 너희 집 김치찌개도 먹어보고 싶고. 엘리나는 애니카의 농담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음엔 우리 할머니 집에도 놀러와. 진짜 한국의 가정식을 보여줄게. 비행기 안에서 친구들은 이번 여행에 각자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할 줄 몰랐어. 처음엔 거리감이 있었는데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 맞아.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감탄스러웠어. 그 로봇 공장,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 한복 입고 찍은 사진도 내 인생 최고의 사진 중 하나야. 우리 학교 친구들이 보면 질투할걸. 스웨덴에 돌아온 이후 엘리나를 둘러싼 학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애니카를 비롯한 친구들은 먼저 나서서 엘리나를 여왕처럼 떠받들며 그녀의 한국적 배경과 문화를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애니카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엘리나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한국에서는 김치가 얼마나 건강에 좋은 음식인지 알아? 엘리나가 알려준 건데 발효 음식의 진짜 강자래. 다른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엘리나는 오랜만에 조롱이 아닌 관심과 존중을 받는 기분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엘리나의 한국 여행 이야기는 빠르게 학교 전역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한국 문화와 여행에 대해 질문했고 엘리나는 친구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너희도 꼭 한번 한국에 가봐. 단순한 여행 그 이상이 될 거야. 어느 날 저녁 엘리나는 외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외할아버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엘리나, 내가 한 일은 너의 진가를 보여줄 기회를 만든 것뿐이란다. 너는 항상 빛날 준비가 되어 있었어. 이제는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렴. 엘리나는 외할아버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자신이 한국과 스웨덴 두 문화의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자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외할아버지와 함께 한국 스웨덴 문화 교류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엘리나는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누군지 알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 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야.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소녀가 인종차별을 극복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이 속한 문화와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부심으로 바꾸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엘리나와 그녀의 외할아버지처럼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다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